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실 건가요?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그 불쾌한 일,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의 말,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막막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잠들어요. 오늘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로, 분노와 불안을 베개 삼아서,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똑같이 힘든 하루를 맞이하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걸까?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늘 제자리인 걸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바꾸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전설적인 종교가이자 사상가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잠들기 전 단 3분을 바꿔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해요. 왜 하필 잠들기 전일까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바로 표면 의식, 즉 의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 몸이 이완되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의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잠든 상태도 아닌 그 경계의 순간. 바로 그때 표면 의식의 벽이 허물어지고 훨씬 더 깊은 곳,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잠재의식이 뭐냐고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의식 중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은 고작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이 지배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습관, 감정 패턴,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과 경제적 상황까지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심어진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에 가장 강력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잠들기 직전 3분인 거예요.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인간의 영혼은 대우주의 의식과 직결된다. 그 순간 품은 감정이 씨앗이 되어 다음날의 현실로 꽃피운다. 우주는 우리의 기도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품은 감정의 주파수를 읽습니다. 그리고 거울처럼 그 감정을 현실로 반사시켜요. 불안을 품고 자면 불안한 현실이 펼쳐지고, 감사함을 품고 자면 감사할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단순한 긍정적 사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잠들기 전 감정 상태는 수면 중 뇌의 기억 공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날 아침 감정 기준선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삶이 늘 힘들고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놀랍도록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잠들기 전 시간을 스스로를 고문하는 데 쓴다는 것. 오늘 회의에서 상사에게 지적받았던 그 순간을 반복 재생하고, 친구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상처받아 그 말을 곱씹고, 내가 저질렀던 실수, 잘못된 선택, 후회되는 과거를 밤새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내일도 또 힘든 하루겠지.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잠재의식에 매일 밤 부정적인 주파수를 심는 행위입니다. 마치 밭에 매일 독초 씨앗을 심으면서 왜 내 밭엔 꽃이 안 피지?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오니사부로의 가르침 중 이런 말이 있어요.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잠들기 전에 그 괴로움에 물을 주고 있다. 잠들기 전 당신은 무엇에 물을 주고 있나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밤마다 불안과 분노로 잠드는 것이 익숙해지면 뇌는 그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됩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매일 밤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씨앗을 심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마음의 짐 상자에 넣기 약 1분. 이불 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일의 걱정, 오늘의 상처들. 이것들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일의 당신이 할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상상 속에서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상자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 상자 안에 오늘의 모든 고민과 걱정,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세요. 이 상자는 내일 아침 다시 열 수 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 밤만큼은 이 상자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간단한 상상이 뇌에게 신호를 보내요. 지금은 쉬어도 괜찮아. 실제로 이 기법은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걱정 연기 기술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2. 살아있음에 감사하기 약 1분. 짐 상자를 닫았다면 이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어요. 폐는 숨을 쉬고 있고 혈액은 온몸을 돌고 있어요. 당신이 잊고 있는 사이에도 생명은 당신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니사 브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인간의 생명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우주의 생명력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이다. 이 심장 박동 하나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대단한 감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신호는 엄청납니다.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의 주파수, 결핍이 아닌 풍요의 주파수, 우주와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비밀번호가 바로 이 감사합니다라는 감정이에요. 오늘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밥을 먹었나요?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했나요?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따뜻한 이불 속에 있나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는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는 눈에서 옵니다. 3. 용서하기 가장 중요한 단계 약 1분.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할 거예요. 먼저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 억울하게 나를 몰아붙였던 사람, 실망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자는 한 당신이 손해예요. 원망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독소를 심고 내일도 또 그 독소가 현실로 피어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던 자신, 또 실수했던 자신, 해야 할 일을 못했던 자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밤만큼은 그 재판을 멈추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어. 잘했어. 충분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당신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증거예요. 오니사 브로는 말했어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 자기 안에 독을 품고서 우주의 빛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법이다. 감사와 용서. 이 두 가지로 마음을 비웠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우주의 에너지와 진정으로 연결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진짜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분명히 달라진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변화 1. 아침이 달라진다. 이 습관을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변화예요. 예전엔 알람이 울려도 또 출근해야 해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다면 이 습관 후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낌이 달라요. 뭔가 가볍고 왠지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이유 없는 기대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밤사이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전되었기 때문이에요. 변화 2. 직관이 예리해지고 우연한 행운이 생긴다. 심리학자 칼 융이 동시성이라 불렀던 현상이에요.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우연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이 샤워 중에 문득 떠오르거나
우연히 켠 유튜브 영상이 내가 찾던 답을 담고 있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내게 필요한 기회를 가져다 주거나 잠재의식이 우주와 연결되면 안테나가 날카로워져요. 원래도 있었던 기회를 이제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 3. 인간관계가 정화된다. 내 안이 달라지면 내가 내뿜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이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굳이 싸우거나 차단하지 않아도 어느새 그들과의 접점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따뜻하고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주파수가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 주파수를 바꾸면 내 주변 사람들도 바뀝니다. 변화 4. 경제적인 흐름이 바뀐다. 이 부분이 가장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논리적이에요. 돈에 대한 불안과 결핍감을 품고 자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결핍의 주파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잠재의식이 풍요의 주파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더 좋은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국 경제적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풍요를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변화 5. 몸이 가벼워진다. 모든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은 몸의 긴장으로 축적돼요. 목이 굳고 어깨가 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들, 상당 부분이 감정적 긴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잠들기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와 용서로 마음을 비우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려요. 세포가 이완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만성 피로가 줄고 왠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밤부터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1단계. 이불 속에 들어가면 오늘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상상 속의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세요. 지금은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2단계.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끼며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3단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단 3분이에요. 돈도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할 수 있어요. 대구치 오니사부로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내면의 주파수를 바꿔라. 내면이 바뀌면 세계는 저절로 바뀐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잠들기 전 3분을 바꾸는 것은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